안녕하세요. 로원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제가 경매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매는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경매 신청은 채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는 하지만 일단 경매가 개시된 다음에야 비로소 경매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매수 희망자, 즉 낙찰자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매수 희망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문이 어떻게 송달되는지 좀 알아야 그 경매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부터 배당까지 일련의 경매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순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가지는 의의나 중요성은 다시 각각 끄집어내서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순서와 용어 정리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우리는 이 경매 교실에서 철저하게 매수 신청 예정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럼 우선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법원 사무관들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다 기입해서 촉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고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되는 이유는 압류된 그 부동산에 또 다른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없음을 법원이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송달 및 통지 고지, 이 채무자 소유자에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라는 것을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송달 및 통지 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 및 통지 고지가 되어 있는지, 이게 공시송달인지 폐문부재로 부재 중인지 아니면 송달을 못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문건 처리 내역 및 송달 내역의 기록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 공시송달 등 문건 처리 내역 및 송달 내역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매수 신청자는 이 각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법원의 매각 준비 절차라고 있는데요. 이제 경매가 신청이 돼서 공시 송달까지 다 하면 법원은 매각을 준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법원은 매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는데, 이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 집행이 진행될 것이니까 참가할 수 있게 공고 공지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는 배당 요구 종기를 고지해서 집행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매수 희망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데, 이런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그러니까 즉 입찰일, 낙찰일 이렇게들도 부르고 있는데, 이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비치해서 매수 예정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입니다.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 요구는 집행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은 이 종기 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경매 법원의 매각 준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매각 준비에 한 가지로 현황 조사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2주 안에 조사 대상인 부동산의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해서 집행법원에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 절차에 집행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서 목적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액을 기초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감가 요인 등 감정평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현황 조사를 실시한 집행관이 제출한 보고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의 기록, 이해관계인의 법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작성, 비치하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준비 절차가 끝났다라고 하면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매각 기일이란 곧 입찰일을 말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허가나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기일을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은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적으로 매각 기일의 횟수를 고려해서 실무상 3에서 4회 정도의 일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후에 내려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 기간 동안 낙찰자의 결격 사유라든가 경매 매각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매수 신청 입찰에 참여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정액으로 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과 함께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 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서 매수 책임을 벗어나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할 때 주었던 매수 신청 보증금은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보통 4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배당 기일은 통상 잔금 납부하고 약 한 달 후에 잡히게 되는데 배당이 완료되고 나면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가 끝나고 나면 배당 요구를 한 이해관계인들은 배당을 받을 것이고 매수자 즉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면서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전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명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경매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권리 문제는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부동산이 그래도 이제라도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안으로 골마갈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 절차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매수해도 되는 물건인지 매수하면 안 되는 물건인지 해결이 될 물건인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그 물건 안에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 분석은 절차 분석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 분석에 앞서 어떤 절차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절차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절차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화 경매교실의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